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안보 소식, 특히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로 치고 들어갔죠. 그래서 지난 주말간 그리고 월요일까지 해서 사흘간에 벌어졌던 그 전선 상황,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얼마나 확장을 했는지, 그리고 지금 뭐 포로를 어마어마하게 지금 획득하고 있어요. 처리를 다 못할 정도로 그 포로 처리 관계 등등 여러 전황을 알려드리겠고, 그리고 이스라엘 상황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안보 소식 같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 브리핑 먼저 하겠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가 해리스가 경제를 더 잘 다룰 것이다 라는 여론조사 결과 기사를 발표를 했는데, 이 기사에 따르면 해리스는 여론조사 결과 42%가 해리스가 더 경제 잘한다. 그리고 트럼프는 35%가 트럼프가 더 경제 잘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트럼프는 경제를 잘할 것이다. 그러나 외교 안보가 특히 외교 분야에서 동맹관계 분야에서 이게 이제 마이너스다. 이런 게 주된 관점인데, 이 트럼프가 오히려 경제를 더 못할 것이다, 해리스보다. 해리스가 무슨 경제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바이든 정부 기간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데, 그런 소리를 했다라는데, 자, 이 파이낸셜 타임즈는 일단 영국 언론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좀 수상하다 싶어서 이 기사를 쓴 기자를 한번 살펴봤더니, 월스트리트 저널 출신의 중국계 미국인이에요.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대선 때도 아주 강하게 바이든을 지지해줬던 언론 아니겠습니까? 그 월스트리트 저널 출신의 중국계 미국인이다 라는 데서 이게 또 작업이 들어가고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 기사가 바로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들 주류 언론에서 마구마구 튀어나오고 있는데, 이게 4년 전에 바이든을 주류 언론에서 계속 띄워줄 때의 그 상황과 거의 또 흡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하마스는 8월 15일 휴전 협상을 하기로 했는데, 카타르 주도로 하죠. 미국, 이집트, 카타르 참석하는 이 휴전 협상에 참가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휴전 안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마스의 최고 수장으로 등극을 한 신와르는 사실은 휴전 협상을 하고 싶다 라는 거예요. 그러나 강경파들이 못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아주 강경파, 연정 내 강경파 장관들이죠. 벤 그비르, 그리고 스모트리치 국토안보장관, 그리고 재무장관이죠. 이 사람들이 인질협상 수용은 항복이나 다름없다, 하지마,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네타냐후 총리가 장관들이 안보 관련 발언하는 거 삼가하라, 그거 결코 우리에게 도움 안 된다, 이렇게 했고요.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북부에 있는 제146사단 사령부에 BM-21 다련장 로켓을 동원해서 집중 포격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146사단 주둔지에 피격이 보고가 됐는데, 여기라고 하는데요, 사단 사령부 치고는 우리하고 조금 달라요. 우리로 치면 이 정도면 대대급 주둔지, 독립대대 주둔지 정도가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아주 작은 규모인데, 이게 이제 사단 사령부라고 합니다. 우리 이루 편집국장이 몇 년 전에 이스라엘을 다녀왔던 적이 있어요. 그때 모 사단의 사령부를 봤었는데, 우리나라 사단 사령부처럼 이렇게 제대로 건물을 지어놓고 그런 데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컨테이너 박스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이게 맞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저기 위에 보면 이제 방공진지로 보이는 진지들도 좀 있고요. 여기가 로켓 피격을 당했다. 이제 점점 헤즈볼라와의 전쟁은 피해갈 수 없는 이런 상황으로 계속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는 거죠. 자, 이란 관영 타스님 통신이 미국 그리고 이라크가 서방 군대, 그 외에도 이제 미국 외에도 프랑스, 영국 등의 서방 군대들 있죠. 이 서방 군대 철군에 합의했다. 그래서 다음 달 워싱턴 DC에서 이라크가 직접 워싱턴으로 가서 공동 발표한다 라고 이란 관영 타스님 통신이 보도했는데, 미국은 이에 대해서 맞다 안 맞다 이야기를 안 해줬습니다. 이스라엘 하용은 바이든이 다른 어떤 대리인 이런 거 거치지 않고 직접 이란에 직접 경고를 했는데, 이스라엘을 공격할 시에는 이란을 미국이 직접 타격한다, 그러니까 하지 마라 라는 위협을 했다고 합니다. 악시오스는
미국,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그리고 중동 일부 국가가 이란 주도의 이스라엘 공격 여기에 대해서 공동 대응하는 작전을 준비 중이다 라고 보도를 했고요. 백악관은 여야 의원들에게 비공개 브리핑을 했답니다. 대사우디아라비아 공격 무기 수출 제한 이거 좀 철회하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를 했다라고 하는데,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서 오바마 말기 때 이 공격용 무기 안 파는 이 수출 제한 계획을 만들었어요. 그걸 트럼프 대통령이 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는 또 공격용 무기 사우디에 이제 팔게끔 됐죠. 그걸 또 바이든이 들어와서 다시 또 제한을 또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중국제 전투기를 산다, 중국제 무기 산다 이러고 있는 거죠. 미국이 안 파니까 이걸 이제 자기네들 그래 놓고 지금 전황이 좀 불리하죠.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 편, 이스라엘 편 들어주면 굉장히 좀 수월할 텐데 지금 이 상황이. 그래서 그거 사우디아라비아 좀 달래기 위해서 그 공격 무기 수출 제한했던 거 이거를 처리하겠다라는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독일 빌트지는 러시아가 전시 경제를 포기하면 심각한 경제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전쟁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러시아가 경제 성장률이 뭐 1몇 % 이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런데 그 정도라도 되는 게 전시 경제를 해서 국가에서 예산을 퍼부어서 무기 생산하느라고 어마어마하게 지금 돌리고 있죠. 24시간 가동체제로 돌리고 있으니까 이 무기 생산하느라고, 즉 전쟁 비용에 들어가느라고 무기 만드느라고, 탄약 만드느라고, 또 무기 사오느라고 여기에 돈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좀 GDP를 사실은 좀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포기하면, 이것만 딱 드러내면 나머지 내수경제, 생산, 무역 이런 것들은 완전히 지금 바닥으로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시경제 요거 딱 걷어내면 심각한 경제 위기에 빠질 것이다. 그러니까 니들 전쟁 끝나면 큰일 났다. 이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중국 J-11 전투기가 스카보로 암초 인근의 국제 공역에서 필리핀 비무장 초계기를 위협하는 그런 기동을 했습니다. 플레어를 살포해서 위협을 했는데, J-11 전투기는 바로 러시아의 수호-27을 국산화한 전투기죠. 스카보로 암초는 필리핀과 중국이 지금 해상영토 분쟁하고 있는 곳 아닙니까? 필리핀이 여기다가 상륙함, 폐선된 상륙함을 갖다 놓고 여기 해병대 몇 명이 지키고 있죠. 계속 여기서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를 초계하는 뭐 완전히 비무장 초계기에다가 J-11이 쑥 타고 와서 플레어, 불꽃 덩어리죠. 이걸 빵빵빵 쏘면서 지나가는데 이 모습이에요. 동영상 잠시 보시면요. 네, 좀 작은 비행기 같습니다. 이 초계기가. 그런데 J-11 전투기가 쑥 지나가면서 아주 근접한 건 아니고 플레어를 저렇게 빵빵 터뜨리면서 간다는 것은 너를 이렇게 쏴 죽일 수도 있어 라는 그런 위협을 한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 지금 미국 그리고 일본, 캐나다, 호주 이런 나라들이 필리핀 도와주느라고 쫙 지금 깔려 있죠. 중국이 이런 짓 하다가 함대공 미사일 맞아서 격추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되기를 살짝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상황 보겠는데요. 병력은 지난 사흘간 1160명, 1220명, 1080명의 러시아군을 사상시켰다라고 발표했고, 전차는 7대, 6대, 3대 격파, 장갑차는 9대, 13대, 5대 격파, 차량은 82대, 71대, 66대 격파, 차량 많죠. 특수장비는 20대, 11대, 1대 격파, 야포 많습니다. 야포 69문, 58문, 65문 격파. 다란전 로켓은 일요일은 하나도 없고요. 하루 전, 하루 후 해서 1대, 3대 격파했고요. 헬리콥터가 밀-28 공격 헬기 1대 격추했고요. 무인 항공기 47대, 27대, 73대 격추 요격을 했고, 미사일은 각각 한 발, 그리고 중간 일요일은 없고요. 이렇게 요격했다라고 하는데, 자, 무인 항공기가 이 마지막 날 73대를 격추했다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러시아가 키이우 지역에다가 대규모 드론 공격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총참모부는 전투 충돌 124건이다. 그리고 전후방 각지에서 적을 소멸 중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러시아는 키우의 대규모 드론 공격했죠. 그래서 우크라이나군은 이 중에서 50기 이상을 격추했다라고 하는데 최종 전과를 보니까 러시아가 키우에 57기의 드론을 쏘았고 그 중에서 우크라이나가 53기를 요격했다라고 하는데 이 정도면 꽤 선전을 한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모스크바 북동부의 치칼롭스키 공군기지를 드론으로 공습했는데요. 자, 이거 정말 놀라운 위치입니다. 여기가 모스크바예요. 모스크바. 그리고 이 모스크바 바로 외곽에 치칼롭스키 공군기지가 있는데 여기를 드론으로 공격했는데 이건 뭐 우리나라로 치면 그냥 서울 바로 변두리에 있는 이런 곳이다. 뭐 김포공항 정도? 예, 그 정도 되는 위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드론이 내려 꽂으면서 폭파하고 이런 동영상까지는 공개가 안 되는데 이 치칼롭스키 공군기지의 방공부대들이 상공으로 계속 대공포를 쏘아 올리는 건 공개가 됐어요. 자, 지금 보시면 네, 소리 들리죠? 빵빵빵 하는 이 대공포 소리. 자, 이 정도로 정말 모스크바를 지금 지나간 거죠, 이거. 우크라이나에서 모스크바를 지나간 건데 지나갈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모스크바의 방공이 형편없다라는 걸 한 번 더 봤고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쿠르스크 침공에 대해서 아주 완전히 뭐 길길이 날뛰면서 유엔 안보리를 소집했는데 뭐 이러다고 뭐 해결되겠습니까? 그러면 쿠르스크 침공을 물리려고 하면은 자기네들이 지금 자포리자, 헤르손, 또 도네츠크, 루안스크, 하르키우 이쪽에 침공한 거 다 물려야죠. 그래서 답 없는 짓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루카센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공격한 드론을 다수 격추했다. 우리는 대응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사진 달랑 하나 보여주면서 이게 우크라이나 건데 우리가 격추했어. 우리를 공격하려고 들어온 거야. 그래서 우리는 대응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야, 이거 좀 요거 하나 가지고는 좀 너무 빈약하지 않나 증거가. 그러면서 벨라루스군이 우크라이나 국경에 대규모 병력을 집결 중입니다. 아마 푸틴이 야 지금 쿠르스크로 막 들어오고 하는데 저거 우크라이나군 병력 좀 분산시켜야 돼. 니들이 북부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북부 지역에서 뭔가 좀 긴장 좀 조성해봐 이렇게 지시를 좀 했나 봅니다. 우크라이나 재무장관은 미국의 예상 집행 610억 달러 지원해주기로 가결해놓고 이거 빨리 지원 안 해줘서 집행이 빨리 제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 예산 집행 지연으로 올해 우크라이나 정부 지출 적자가 435억 달러다. 그러니까 빨리 좀 돈 좀 줘라. 그 주기로 한 거.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왜냐하면 또 10월 되면 내년도 회계연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10월 전에 다 지출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 안 주니까 빨리 좀 줘라. 그리고 내년도 거 빨리 또 가결시켜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서방이 장거리 공격, 그러니까 서방이 지원해준 무기로 러시아 본토 때릴 수 있게끔 해줘야 이 우크라이나인 이 수천 명이 산다. 지금 계속 민간인이 죽어가지 않느냐. 우리는 어디서 드론이 뜨고 어디서 미사일 출격하고 하는 거 우리 다 알고 있다. 니들이 해제만 해주면 바로 그냥 그거 때려서 우리 민간인 사상 안 나게끔 하는데 니들 때문에 지금 민간인들이 죽고 있는 거다. 빨리 본토 타격 제한 풀어달라. 이렇게 또 촉구를 했고요. 러시아가 또 심리전을 합니다. 믿으면 좋고 아니면 그만이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탈리아에 7,500만 유로 그러니까 뭐 한 1,100억 원 정도 되는 호화저택을 샀다라고 하면서 이 사진을 공개했어요. 이거는 계약서라고 하는 주장하는 뭐 타이핑에 얼마든지 칠 수 있는 건데 하여튼 이게 계약서랍니다. 그리고 포도 농장이 딸린 이 저택을 샀는데 풀장도 있네요. 풀장도 있고 이걸 우리 돈으로 한 1,100억 원 정도에 샀다. 아니 아무리 이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지도 않을 텐데 이 전쟁 중에 사겠습니까? 정말 뭐 서방이 지원해준 그런 많은 지원금들 중에서 상당수를 착복했다 손 치더라도 지금 사겠습니까? 안 사겠죠 지금. 바보가 아닌다며요. 그러나 이런 걸 하면서 그래도 믿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김정은이 같은 자를 위인이다 라고 칭송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또 그런가? 라고 또 부안해동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계속 하면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심리전을 하는 거죠. 자, 도네츠크 전선에서 중국인 용병이 러시아군에 가담해서 전투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자, 이 사람 포함해서 여러 명인데 네, 중국인처럼 생겼죠.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고요. 하여튼 뭐 중국하고 러시아는 지금 아주 찰떡궁합이다. 그런데 뭐 우리가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이렇게 지금 밀접하니까 중국이 러시아하고 긴장 관계 또는 감정이 상하는 관계 이런 거 되는 거다. 뭐 이런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 외교부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자, 중요 소식. 그러니까 쿠르스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러시아 본토 진공작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지난 8월 6일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주를 침공한 우크라이나군이 일주일 만에 서울 면적보다 더 넓은 700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면적을 점령했거나 통제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증원부대를 보내고 있지만 크렘린부터 말단 부대까지 그야말로 정상인 조직이 없어서 각지에서 각계 격파당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에 이어 벨고로드까지 침공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에도 파죽지세 진격을 계속해 쿠르스크주에서 서울 면적보다 더 넓은 700제곱킬로미터를 통제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지속적으로 예비대를 투입하며 공세와 방어진지 구축을 확대하고 있다고 현지 오신트 소식통들이 8월 12일 리포트했습니다. 어제까지 진행된 공세작전에서 우크라이나는 북서부 코레노보 방면에 제82 공중강습회단, 북부 크롬스키비에 방면에 제80 공중강습회단, 수자에서 쿠르스크시로 이어지는 R200 도로 축선에 제22 기계화 예단을 주축으로 한 공세부대를 편성해 공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각 부대는 T-64BV 전차와 레오파르트 1A5 전차를 중심으로 맥스프로 M랩, 스트라이커 장갑차, 마르드 1A3 장갑차, 대량의 드론 등을 주력 장비로 갖춘 고속 기동 부대로 편성됐는데요. 이들은 보병 중심의 러시아군 방어부대들을 상대로 일방적인 전투를 벌이며 점령지를 크게 넓혔습니다. 화력과 기동력에서 절대적인 열세에 있는 러시아 방어부대들은 각지에서 집단으로 투항하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 동안 러시아군 내에서도 최정예 전력으로 분류되던 체첸의 아흐메 대대와 연방보안국 FSB 부대들이 지난 주말 동안 대거 항복하면서 체첸과 FSB 지도부는 패닉 상태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선봉의 고속기동 부대들로 점령지를 넓혀 나가는 한편 후속하는 영토방위군 병력들로 점령지 각지에 방어진지를 건설 중인데요. 이 때문에 오신트 소식통들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의 점령지를 틀어쥐고 추후 협상용 카드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러시아는 크렘린부터 말단 부대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크렘린은 쿠르스크 군사작전 지휘권을 국방부가 아닌 연방보안국에 넘겼습니다. 알렉산드 보트니코프 국장은 성명을 내고 이번 작전을 수복작전이 아닌 대테러 작전으로 규정하고 러시아 영토 내에서 자행되는 사보타주 및 정찰 부대를 격퇴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내 여론을 의식해 쿠르스크 지역에서 대규모 군사작전에 나서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크렘린이 지금도 쿠르스크의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고 각지에서 우크라이나군을 격파하고 있다는 일선의 보고를 믿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크라이나군이 쿠르스크에 이어 벨고로드 지역까지 침공할 것이라는 공포가 최전선의 러시아군은 싸울 의지가 없다는 것인데요. 인류 역사상 최초로 핵무기를 보유한 군사 강국의 본토가 침공을 당한 굴욕적인 상황에서도 정신을 못 차리는 러시아, 정말 구제불능인 것 같습니다. 네, 서울시 면적보다 더 넓은 면적을 확보했다. 서울시 면적이 605제곱킬로미터.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가 확보한 면적이 700제곱킬로미터. 서울시 면적에다 한 수원시 면적 정도 하나 더한 것만큼 이런 정도로 지금 점령해 나가고 있다라는 건데 엄청나죠. 네, 이런 부대 구성이다. 대표적으로 지금 이게 러시아군 드론이 정찰 드론이 촬영한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T-64BV 전차, 그리고 그 뒤에 미국이 준 M랩 장갑차, 또 M랩 장갑차. 그래서 전차 따르고 그 뒤에 장갑차 따르고 장갑차에 보병 다수 탑승하고 여기 뒤에 또 보병이 몇 명 걸어가고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을 하나 점령하고 뭐 이제 이렇게 나가고 있다. 다 기계화 부대다. 이거 기계화 부대. 전차, 장갑차, 또 이런 보병 수송 장갑차, 또 마르드 1 F5 같은 보병 전투 장갑차, 뭐 이렇게 다 기계화 되어 있는 부대들이다.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군들이 가는 데마다 좀 이정표가 될 만한 그런 건물들에서 사진을 찍어서 계속 공개하고 있어. 우리 여기 점령했어. 여기 통제 중이야. 그런데 이런 사진들을 올리는 것은 며칠 좀 지나서 올립니다. 왜냐?
그래야 동선을 실시간 노출을 안 하겠죠. 개념 없는 러시아군 같으면 방금 우리 점령했어 하고 사진 올리겠는데, 여기는 그래도 아마 보안 검열 다 거치고 며칠 지나서 공개가 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공개를 하고 있고. 자, 여기 보시면 크게 세 방향으로 지금 진격을 하고 있는데, 이 방향, 여기가 바로 쿠르스크, 주도인 쿠르스크시로 가는 그 도로죠. 여기로 22기가와해단이 진격하고 있고, 자, 여기는 80기가와해단, 또 여기는 82기가와해단, 이렇게 해서 세 방향으로 크게 지금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라는 거고, 이런 엄청난 부대를 기계화 부대 세 루트에서 진격하고 있고, 그 뒤는 후속 부대들이 들어와서 진지를 구축하고 다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 돌파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후속 부대가 따르면서 후속 부대가 이 점령지를 다지는 중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이 어디로 들어와서 지금 공격할지 모르니까, 또 특히 자기네들은 지금 보병부대 가지고 싸워야 되니까 화력에서 너무나 열세죠. 그래서 화력을 상쇄시킬 수 있는, 그 열쇠를 조금이나마 상쇄시킬 수 있는 수단은 공습밖에 없는데, 지금 이렇게 밀8 무장헬기, 자, 지금 동영상 한번 보시겠는데요. 뭐 트럭하고 부딪히듯이 낮게 지금 가고 있죠. 그 뒤에 밀28 공격 헬기가 또 이제 지금 호위하고 있고요. 왜 이러냐? 어디서 우크라이나군의 지대공 미사일이 날아올지 모르니까 완전히 초저공 납작 엎드려서 지금 비행을 하고 있을 정도로 러시아군은 바짝 쫄아 있다. 그런데 이거 아니면 우크라이나군을 공격할 수단이 없는 거예요. 보병들은 전부 다 항복해버리고 포병은 없고, 자,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개념 없는 러시아군이 이런 짓을 했어요. 지금 여기 FSB 부대라고 하는데, 틱톡, 중국의 메신저죠, SNS, 그 틱톡에다가 짧은 동영상 주로 올리는 플랫폼인데, 여기다가 실시간 라이브를 한 거예요. 우리 유튜브 실시간 라이브 하듯이. 그래서 우리 지금 가고 있어 하고 막 이렇게 보여준 겁니다. 지금 동영상 보이시죠? 그러니까 실시간 라이브로 지금 어디 오고 있네 하고는 우크라이나가 본 겁니다. 야, 이거 어디야? 하고는 여기다가 그냥 확인하고 좌표 확인하고 포격을 때려서 다 죽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짓을,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얼빠진 러시아군이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러시아는 지금 초유의 사태를 당한 거죠. 본토가 침공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본토 침공 당한 것에 대해서 심각성 인지하고 국민들에게 알리고, 우리 이렇게 지금 해야 된다, 하고 있다 해야 되는데, 본토 침공 당한 것을, 이거 너무 굴욕적이니까 네가 이러려고 바보같이 2년 6개월 전에 공격해서 지금 우리가 이 꼴이냐, 결과가 이거냐 라는 소리를 안 듣기 위해서, 자, 이건 전쟁이 아니고 대테러 작전이야 하면서 이거를 무마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 여기 보시면 국경지역에 브란스크주, 그리고 쿠르스크주, 또 그 아래에 벨고로드주, 이 세 개 주에다가 대테러 작전 비상구역으로 선포를 한 거예요. 여기로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들어오는데, 이거 우크라이나군이 아니고 사보타주하는 특수부대 맨 놈이 들어온 거야 라고 지금 톤다운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수만 명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바보 같은 거죠. 그러면서 이 공격이 벨고로드까지 확장될 거야 해서, 여기 보시면 이 위가 쿠르스크주, 이 아래부터가 벨고로드주인데, 쿠르스크주와 붙어 있는 이 벨고로드주의 한 지역을 지금 이 대피령을 내렸어요. 왜? 이쪽으로 지금 진격하는 상태를 보니까 이쪽으로 지금 올 것 같아. 이제는 쿠르스크를 넘어서 벨고로드까지 들어가는 우크라이나군입니다. 자, 이런 와중에 계속 지금 포로가 잡히고 있는데, 그 포로가 잡히고 있는 모습들, FSB다.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렸죠. 체첸군 아흐메트대, 자기 러시아군 탈영병을 그냥 마구마구 총질하던 그 부대들 전부 집단 항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군이 그들을 장갑차에 실어서 지금 뒤로 빼두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건 제가 요거 마칠 때, 지금 마칠 때 웨펀스 오브 월드 와우 채널에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셔서 한 번씩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이런 이 국방TV에 올리기 곤란한 이런 동영상은 와우 채널에 올려드릴 테니까
뭐 귀찮으시더라도 구독, 알림 정도 해주시면 좀 더 편하게 전황을 보실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와우 한번 보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